네. 자, 그럼 계속 대담 이어가도록 해보겠습니다. 김 기자, 지금 이제 저희가 조금 전에 화면에서 양국 정상이 이제 모두 발언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회담이 끝나고 나서 공동 발표가 예정돼 있다. 지금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공동 발표를 한다는 거 이거 어떤 의미로 봐야 합니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에 이제 사전 브리핑을 하면서 네. 공동 언론 발표가 예정돼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약 10분 정도 두 정상이 공동 언론 발표문을 읽을 걸로 보이고 브리핑에서 위 실장이 아마 질의응답은 없이 이제 공동 언론 발표문만 읽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내용에 기대가 가고 있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 정상이 정상회담을 하고 서로 합의한 내용을 문건으로 발표하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공동 언론 발표문이 가장 이 초기 단계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면 공동 선언이나 공동 성명까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기억하시겠지만 한중 정상회담을 며칠 전에 했잖아요. 그때는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만큼 어떤 양측 간의 논의의 깊이가 있고 또 합의를 도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일 양국 간의 어떤 셔틀 외교가 좀 건전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이고 한일 간에 실제로 작년 8월 달에 한일 정상회담 그때 당시 이시바 총리와 열렸을 때 그때도 공동 언론 발표문이 나오냐 아니냐가 관심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로 추진이 됐다고 해요. 근데 그 언론 발표문이 17년 만에 나온 발표문이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한일 간에 논의했을 때 이 발표문조차 내는 게 어려웠던 관계인데 이재명 정부 들어서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양국 관계가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김 기자가 얘기했듯이 공동 발표 이게 쉽지 않았는데 지금 네. 이번에는 결국은 발표를 하겠다고까지 또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 입장에서. 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센터장님은 이쪽 분야의 전문가신데 이번 한일 정상회담 우리 국민들이 이것을 봤을 때는 어떤 점에서 좀 잘 이것을 지켜보면은 여러 가지 의미를 알 수 있을 것이다. 네.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이야기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요. 작년 8월에도 공동 언론 발표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에도 사전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정을 했잖아요. 그것은 안건에 대해서 그만큼 양국의 입장이 좁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대단히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김대중 어부치 공동선언 버전 2의 설계도와 같은 그런 인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내용이 앞으로 한일 관계에 중요한 내용들이 될 것이다라고 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번에는 CPTPP 한국의 참가 문제에 대해서 양국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가, 어떻게 협조할 것인가 하는 부분.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공급망 문제, 그리고 첨단 기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차세대 교류, 그러한 부분, 그리고 북한 문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아마도 빼놓지 않고 다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예.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전반적 평가가 가능해지겠죠.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공동으로 발표되는 것까지 지금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좀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후의 한일 관계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돌이 생길 수 있는 여지 뭐 그런 부분이 남아있기는 합니까? 어떻습니까? 물론이죠. 한일 간의 가장 큰 갈등 구조는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과거사, 또 하나는 정책에 있어서 전략의 차이. 근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양국의 입장은 좁혀져 있는데 남아있는 건 결국은 구조적인 갈등 요인, 과거사 네. 문제겠죠. 방금 말씀하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독도 문제라든가, 혹시 또 야스쿠니, 그리고 그 이타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륙풍 협정 그런 이야기도 간혹 있습니다만 유네스코 문화 등재의 문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해야겠죠. 그리고 혹시라도 그러한 상황이 터졌을 때는 그 축소지향적으로 할까? 원칙은 우리 입장을 양보하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또 전방위로 확대하려고 하지 않도록 양국이 자제를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원활한 소통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셔틀에게 가장 큰 효용이 그거거든요. 신뢰 조성. 그리고 정부 간의 강력, 그리고 실무진 간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정치인 소통입니다. 지금 양국 정계에서 그동안 이 정치인 교류가 좀 파이프가 줄어들었는데 이번에 일본의 지금 정국이 대단히 불안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야당을 포함한 그런 의원연맹이라든가 그런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한일 협력이라든가 하는 민간 소통
전략 대화 이런 부분도 충분히 활용을 해서 일본이 과거사를 가지고 흔들면 일본 국익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그러한 공감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교수님, 이제 센터장이 보시기에 지금 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이런 만남이 이제 셔틀로 외교를 하자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이제 안동에서도 오게 될 거잖아요. 네. 이런 셔틀 외교가 가지는 어떤 의미, 한일 간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 거가 좋을까요? 이게 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이런 거잖아요. 셔틀 대결은 필요할 때 비즈니스 감각으로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더구나 지금 일본의 내각이 자주 바뀌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일본이 내각 그 중의원 해산, 총선거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랬을 때는 정치 주자가 바뀌기 때문에 계속 만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한일 간의 정상 간 소통 채널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도 셔틀 외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한일 정상회담 관련돼서 두 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과 관련한 뉴스는 공동 언론 발표를 할 때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